내가 지금 당장 돈이 궁해. 그래서 내 부모 지금 살해해서 돌아가시면 당장 상속이 개시되니까 그 상속재산 받으려고 그러는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서 살겠냐고. 안녕하세요. 이슈반장 엄변입니다. 오늘은 구하라법이 통과된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민법에는 피상속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2020년도에 구하라 씨와 같이 친모가 구하라 씨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는데도 상속권을 배제하지 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일명 구하라법이라는 민법 개정안이 8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바로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일명 그 폐륜부모법, 불효자법으로 불렸던 구하라법이 첫 발의 이후에 드디어 5년 만에 통과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럼 반장님, 이 구하라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당시에 구하라 씨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하라 씨의 친모인 송 씨는 구하라 씨가 9살이었을 때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연락조차 안 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의 친부가 구하라 씨와 구하라 씨의 오빠를 혼자 전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키워냈고요. 그러다가 구하라 씨가 고등학교 때 카라 멤버로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예뻐서 카라 멤버 중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마지막에 살던 자택도 청담동에 소재해 있었고요. 그런데 연예인 활동이 쉽지 않죠. 저희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연예인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악플도 달리고 가수들은 그렇다고요. 화려한 무대에 서다가 갑자기 조용한 집에 혼자 들어가면 너무너무 공허하대요. 소녀시대 태연씨도 그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구하라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남자친구였던 최종훈 씨와 폭행 시비, 성관계 영상 촬영 등에 대한 문제로 법적 공방까지도 갔었고요.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와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너무나도 몹시 힘들었나 봅니다. 2019년 5월에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결국 2019년 12월 24일 다시 한번 자살 시도를 해서 결국 자택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도 황망하셨겠죠. 그런데 구하라 씨의 가족인 아버지와 오빠는 당연히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구하라 씨의 재산 등 신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니 매도 중이었던 부동산이 있었던 겁니다. 구하라 씨가 사망하게 되면 부동산 매도인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넘겨가거든요. 그런데 구하라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나 자식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은 했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다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순위는 둘 다 직계 존속으로서 1순위이기 때문에 동순이어서 법정 상속 비율은 1대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의 오빠가 장례가 끝나고 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어머니한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전화 연결이 안 되더니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구하라 씨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반절을 청구를 했던 거겠죠. 이런 친모의 태도에 오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구하라 씨의 오빠는 그동안 자녀인 구하라 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친모는 상속권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아서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에서는 다행히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양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을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반면에 친모는 구하라 씨를 전혀 만나려고조차 시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의 일환으로만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기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로 결정을 했고요. 기여분이 결정이 되면 그 기여분을 전체 재산에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20% 기여분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전체에서 20% 빼죠. 남은 80%를 아버지랑 어머니가 상속 비율 1대1로 나눠 갖는 겁니다. 20% 더하기 40% 하면은 60%죠. 아버지는 총 60%를 가지게 됐고 어머니는 40%를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5대5에서 6대4로 정해져서 전혀 구하라 씨 양육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던 이 페륜 엄마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반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는 기여분 이거 정말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대개의 경우에 그 정도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웬만한 정도의 케어는 다 일반적인 부양 의무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서 기여분을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라 씨 이번 판결이 평소의 법원에서의 판결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구하라 씨 유족 측 변호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리님 말씀대로 친부가 40%나 받아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구하라법이 드디어 2026년 1월부로 시행이 될 수 있게 되어서 이런 판결에서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전 법사위 보고서상 제한 이유를 보니까 구하라 씨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친부사고 등 재난재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 등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국민 정서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유가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도 민법 1004호에 상속인 결격 사유라고 해서 5가지가 정해져 있긴 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이 상속인이 되면 안 되겠어요? 살인 정도?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궁해. 그래서 내 부모 지금 살해해서 돌아가시면 당장 상속이 개시되니까 그 상속재산 받으려고 그러는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서 살겠냐고.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받으려고 나랑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인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거나 나한테 다 주게 하려고 협박하거나 속이거나 막 해가지고 다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폐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내 부모님이나 자식에 대해서 유기나 방임, 학대를 한 경우에는 그 상속권을 배제할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제 상속인한테 상속을 못 받게 하려고 미리 유언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어서 얼마든 상당 부분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었고 그럼 반장님, 구하라법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이 바뀌게 되나요?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차별 없이 인정하는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까지 고려를 해서 결격 사유 바로 밑조항에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제목으로 조항을 추가해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성취됐다고 해서 바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서 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민법이 정말 많이 칼질을 당하고 있어서 현업에 있는 저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당분간은 관련 법리가 실무상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혼란은 좀 있을 것 같네요. 여튼 이렇게 폐륜적인 상속인들에 대해서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건 실질적 평등에 따른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반대로 형제자매가 많은데 혼자서 열심히 부모님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기여분도 좀 유연하고 합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좀 마련되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냥 열심히만 모시지 내가 열심히 모신 자료 만들려고 하시는 경우도 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기여분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상속의 시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 폐륜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도 이슈반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